유형의 문제집을 계속 풀면서 실력이 올라가지 않아요. 왜 올라가지 않느냐면 유형의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왜냐면 대표 유형으로부터 기술을 익혔고요. 옆에 있는 거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푼다고 하고 옆에 문제가 옆에 문제를 도와줘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라고 알려주고 문제를 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며칠 지난 뒤에 그 다 맞았던 7개 문제 중에 하나만 뽑아서 아이한테 풀려고 해보세요. 못 풉니다. 사람들은 수학을 심화를 해야 할까요? 심화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는 그런 질문 속에서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명확히 말하는데 수학은 심화를 해야 됩니다. 다만 그 심화를 언제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고, 아니 심화를 하고 어려운 문제가 없이 머리를 깊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화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심화를 해야 되는데 초등 저학년부터 너무 깊이 배운 것 없이 머리만 쓰라 그러면 부작용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니 초등 저학년 때는 책을 좀 많이 읽으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왜?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모두 언어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는다라고 하는 것 역시 수학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심화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생각해 줘야 되는 문제를 처음부터 깊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단계별로 조금씩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초등학교 때는 그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문제가 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는 너무 쉬운 문제집과 그리고 경시대의를 위주로 하는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좀 생각에 그 중간에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문제집들이 좀 필요하다. 안 되겠으면 새로 만들든지 하겠다라고 했지만, 문제는 뭐 깊은 거를 갑자기 하라고 그랬을 때 부작용들이 우려가 돼서 아예 심화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좀 과하고 어려운 문제들 중에서 자기가 뭐 이 정도는 내가 풀 수 있겠어 라고 아이가 이제 선택하고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좀 더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거는 잘못된 거죠. 오히려 쉬운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쉬운 문제에 적응하는 인간적 특성들을 아이들이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계속 풀면서 어려운 문제에 문제 해결력을 길러내는 능력들을 키워나갔다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문제인 거죠.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초등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중학생들이 심화 문제들을 접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전에 그 다른 사람들, 보통의 학부모나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야 이 심화에 대한 얘기들을, 새로운 심화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도 그들과의 비교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보통의 경우는 심화 문제를 할 수 있는 애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이렇게 구분해 놓고 상위권은 심화 문제를 해도 되는데 중하위권은 심화 문제 풀지 마라 라고 하죠. 아니면 그 개념을 이렇게 알려주면 지가 알아서 어려운 문제들도 막 풀 수 있고 즐겁게 어려운 문제에 몰두하는 그런 아이들만은 심화 문제를 해주고, 보통의 아이들은 심화 문제를 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심화 문제를 아직 안 할 수는 없겠죠. 심화 문제를 안 하면 당장 뭐 고등학교로 나가는 수학 공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드는 거죠. 상위권은 심화 문제를 풀고
중하위권들은 기본 개념이나 유형들을 충실히 공부해서 단계별로 밟아서 뭐 유형의 문제집들을 한 90% 이상 이렇게 맞게 되면 그 다음에 뭐 블랙라벨이나 최상위나 이런 문제집 쪽으로 넘어가라 라고 말씀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집도 풀고 중간 난이도의 문제집을 막 서너 권을 풀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서너 권을 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시간이 다 지나가서 다음 단원을 공부할 시간이 됐고요. 게다가 서너 번을 풀었는데 계속 어렵고 90%가 안 돼요. 그러니까 90%는 넘어가야 심한 문제를 풀겠다고 생각하고 계속 유형의 문제를 푸는데 안 되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예요? 중하위권들은 끝끝내 어려운 문제를 한 번도 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하나도 접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그 심한 문제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많은 고등학교 문제들은 뭐예요? 그동안 초등학교 때도 안 했을 거고 중학교 때도 안 했을 거고, 그러면 거의 10년 가까이 쉬운 문제집만 풀다가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니까 어때요? 안 하죠. 그럼 어려운 문제들은 다 걸러내요.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힘들로부터 얻어내는 다양한 것들은 하나도 못 얻은 거잖아요. 집요함이라든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풀어가는 그 논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습이 하나도 안 된 거죠. 그 상태에서 어려운 고등학교 문제를 풀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죠. 10년간 쉬운 문제에 적응했다가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는 이렇게 원래 쉬운 문제를 차곡차곡 배워서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고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공부했을 경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문제집을 푼다든지 뭐 그러면서 시간을 다 가고 많은 문제집을 풀면서 실력이 올라가서 상위 문제집까지 가는 단계별 이런 그 상승의 과정을 겪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유형의 문제집을 계속 풀면서 실력이 올라가지 않아요. 왜 올라가지 않느냐면 유형의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유형의 문제집들은 어떠한 그 개념들에서 뻗어나가는 것들을 어떤 문제하고 대표 유형하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그 밑에 그 유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파생돼서 조금씩 변형시켜서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쭉 풀면 어때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것들을 풀고 내가 뭔가를 하고 문제를 다 풀고 했으니까 뭔가 실력이 잘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수학적 실력이 잘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대표 유형으로부터 기술을 익혔고요. 옆에 있는 거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푼다고 하고 옆에 문제가 옆에 문제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제 해결력은 도움이 안 돼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라고 알려주고 문제를 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머리를 쓰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다 맞았지만 이 문제를 똑같이 다시 문제를 낸다면, 그러니까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7, 8개 풀 때는 다 맞아요. 그러나 이 다 맞은 문제를 테스트 하려면 그 중에 다 푸는 게 아니라 며칠 지난 뒤에 그 다 맞았던 7개 문제 중에 하나만 뽑아서 아이한테 풀려고 해보세요. 못 풉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옆에 문제가 옆에 문제를 도와준 거고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 기술을 알려준 상태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수십 문제, 수백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아이에게 문제 해결력이 잘하거나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수학적 실력은 하나도 자라지 않는 겁니다. 문제를 많이 풀었으니까 뿌듯하고 많이 했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많이 풀었을 때 똑같은 문제 유형이 나와서 다시 풀린다면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점수도 좋았던 건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수학 실력이 자라지 않는 것을 계속 중학교 내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유형의 문제집과 어려운 문제집을 이제 동시에 푸는 거예요. 근데 고난도의 문제를 직접 주었을 때 아이가 잘 풀던가요? 잘 못 풀죠. 잘 못 풀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설명합니다. 그것도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과외 선생님을 붙여서 그걸 해요. 그리고 최상위 문제들을 뭐 다 푸는 거예요. 블랙라벨이니 최상위니 A급이니 뭐 이런 것들을 잔뜩 풀어서 결국은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게 풀었을 때는 유형의 문제집을 하나 더 푼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든 공부 방법들이 지금 다 안 된 거예요. 기존의 공부 방법들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다 안 됐던 거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개념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개념을 교과서에 있는 거나 문제집에 있는 것이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거기 있는 걸 막 해요. 그러고 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본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 문제들은 풀리는데 그 유형 개념이나 뭐 심화 개념은 새로 배워야 문제를 풀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것들이 단계를 거쳐가서 논리를 갖춰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개념이 기본 개념이 있고 심화 개념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고요. 뭐 개념을 하나 더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지, 심화 개념은. 그리고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거가 무슨 개념이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거는 개념이 여러 개 사용한 겁니다. 무슨 기본 개념이 있고 유형 개념이 있고 심화 개념이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쉬운 문제는 개념을 조금 쓰는 거고, 유형 개념은 유형에서 필요한 그때 원 나온다 그러면 원과 관련되는 걸 쓰겠죠. 기존 개념에다가 뭐 이런 거를 원과 관련될 땐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거는 마치 유형 개념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기존에 배운 거는 기본 개념이든 뭐든 그냥 개념일 뿐이에요. 그리고 원을 갖고 왔을 때는 그때 원을 배울 때 원의 개념을 배웠던 거죠. 근데 그 두 개가 동시에 쓰이는 거를 유형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원의 개념을 제대로 못 배웠을 때 지금 사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공부를 해가면서 모든 개념을 한꺼번에 배우겠다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개념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가다 보면 부족 부분, 원의 개념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원으로 가서 원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외워서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원의 정의를 옆에다 써놓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시적이라도 갖다 놓고 그거를 풀고 원의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심화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배운 개념이 있고 안 배운 개념이 있을 뿐인 거고, 보통의 개념들 중에 안 배운 개념을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학생한테 고등의 개념, 안 배운 개념이 여기 써져 있다. 그럼 못 풀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상은 나머지 보통의 개념들은 다 뭐냐면 상식처럼 그 개념들이 보여서 웬만하면 안 배운 개념들보다는
여러 개의 개념이 같이 뭉쳐져서 어려운 것들이 상당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심화 문제도 좀 지저분하고 이상하게 만들고 숫자가 더럽고 뭐 이러는 것들은 별거 아니지만, 정말 좋은 문제들은 깔끔하고 그 정의나 개념들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건데 좀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든지 최상위권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기존의 공부 방법대로 한다면 머리가 좋은 소수만이 개념을 배우고 그것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 이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심화는 해야죠. 점점 높아져 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심화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심화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를 잔뜩 문제를 풀면서 그 뒤에 할 수 있는 애만 그거 해라. 그러면 여기 유형의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안 배웠기 때문에 고난도의 심화 문제들로 넘어갈 수 있는 애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거기를, 실력도 좋으면서 거기를 할 수 있는 애는 극도로 적은 수의 아이들이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적은 수의 아이들이 해야 되는데 그들 말대로 그렇지 않다면 그거 해야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과외나 학원을 붙여서 억지로 나가고, 억지로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풀어주고 설명해 주는 걸로 넘어가 주면 그거 역시 또 하나의 유형의 문제를 접한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끝까지 자기 힘으로 풀고 뭘 해라 라고 하는데, 개념은 자기 힘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기존의 이런 공부 방법들을 계속해 갔을 경우 소수의 아이들만이 어려운 심화 문제를 풀게 될 것이고, 그 아이들만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수학은 소수의 특권층만 공부하는 겁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공부 방법이 이러고 있는 거고, 이게 안 돼서 사람들이 새로운 공부 방법을 찾는 거고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릴 거는 이런 거예요. 소수의 하는 사람들이 못한다 그런 게 아니라 하겠죠.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심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점점 발전해 가야 되고 생각하는 힘들을 키워나가야 발전하는 거 아니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으로 나누고 상위권만 심화 문제를 풀으라고 하면, 많은 중위권들은 뭐예요? 실제로 한 10년가량 어려운 문제를 하나도 못 풀다가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당연히 못 풀죠. 그러면 뭐예요? 다 소용없는 일이 벌어지겠죠. 어려운 문제를 한 번도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올려가는 것들을 하나도 안 하고 실력이 답보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심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무슨 머리가 좋아야 되거나 상위권이 일부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여러 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는 힘을 중위권이 상위권이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생각을 했을 때 잘하는 애는 문제를 좀 더 많이 풀겠고, 잘하는 애가 10문제 풀 때 못하는 애는 한두 문제만 풀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못하는 애가 쟤처럼 10문제 못 풀었다고 해서 나는 이 2문제 푸니까 때려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발전하면 되는 거지. 점점 발전해 가는 거고,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발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뭐냐면, 현재 제가 볼 때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을 구분할 때 하위권이나 중위권이나 제가 보기에는 모두 다 생각하지 않는 아이예요.
왜냐면 생각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상위권하고 중위권은 보통 무엇으로 갈라지냐면 연산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하위권은 연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권, 중위권 똑같이 생각 없는 아이는 맞는데 하위권 연산도 안 되는 거예요. 하위권 그냥 연산 길러주면 중위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 상위권이나 중위권이나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걸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고 하위권, 중위권은 니네 쉬운 문제만 풀고 뭐 유형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면서 올라와서 진짜 막 8, 90점 되면 그때 상위권 풀어라. 얘네들 그 단계 다 거치면 어려운 문제 한 번도 못 풉니다. 그게 아닌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상위권 문제를 풀어도 좋습니다. 다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하는 조한호 연산을 하세요. 지금 중학생이라면 연산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한호 연산이 제가 중학교 거 1년 반에 끝내려고 했으니까 아마 6개월 정도만 해도 기본적인 연산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한호 연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죠. 시중에 교과서나 문제집들에 개념이 없습니다. 이걸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기본 개념이나 기본 문제가 푼다 그런 거 아니고요. 정작 개념은 쉬운 거든 어려운 거든 모든 것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지 개념이 쉬운 개념, 어려운 개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개념을 여러 개 쓸 뿐인 거죠. 그러니까 조한호 연산을 하고 조한호 개념들을 배우고 그 뒤에는 곧장 블랙라벨이나 최상위나 A급으로 가세요. 조한호 연산하고 조한호 개념을 배우고 그 뒤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국어 80점이 된다면, 그러니까 제 말은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다 뭐예요? 언어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고 무슨 뜻인지 모른다. 수학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글을 읽고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개념으로 공부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거 같잖아요. 글을 모른다면. 그러니까 80점 이상이면 사실은 수학 100점이 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상위, 최상위의 문제들, 심한 문제들을 푸는데 꼭 80점일 필요는 없지만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달고 있는 겁니다. 조한호 연산을 해라. 조한호 개념을 외워라. 그 뒤에 글을 읽고 무슨 뜻인지 아는 능력은 필요하다. 글을 읽고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러면 수학도 대책 없습니다. 그런데 글을 읽고 무슨 뜻인지 잘 알아요. 근데 연산과 개념을 가졌어요. 집요함을 키워가 나가고 있어요. 수학을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거예요. 그 소수의 아이들만이 상위권을 푸는 거고 중위권들은 억지로 강제로 풀기 위해 선생님들이 막 풀어주는 이런 개념으로 넘어간다면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과 개념과 누구 거요? 제 거요. 뭐 연산은 제 게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연산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한호 연산을 하고 조한호 개념하고 국어가 80점 이상 70점이 된다고 그래도 글을 잘 읽고 무슨 뜻인지 알아낼 수 있는 학생이라면 곧장 상위권의 심화의 문제를 곧장 풀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심화 문제를 가서 풀었느냐 못 풀었느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수학을 언어로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가서 이거를 막 풀려고 풀었다 못 풀었다 해답지를 보니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 어려운 심화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심화 문제를 가는 이유입니다. 심화 문제를 가서, 어려운 문제를 가서 이 문제가 말하는 게 무엇인가. 수학도 언어라고요. 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면 문제를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많은 개념들은 문제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곳에 많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해답지를 보고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고 문제를 풀고 다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문제가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알아내는 것. 그게 된다면 해답지를 봐도 좋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 하는지를 모르면서 보는 해답지나 선생님한테 듣는 설명은 뭐예요?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게 되면 학생의 적어도 절반 이상은 심화 문제를 곧장 갈 수 있습니다. 소수의 아이만 심화 문제를 가라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를 갖는데 이 문제를 이해하는, 해석하는 능력을 계속 길러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되면 뭐 10문제를 할 때 나는 능력이 안 돼서 한 줄 문제만 한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나가는 거고, 그 능력에 따라서 여러 개를 풀 수도 있고 1년 내내 한 문제집을 풀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단원을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방정식 단원이다, 함수 단원이다, 뭐 다 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인 힘들을 길러 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심화 문제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 힘들을 길러내는 것은 어느 단원인가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개념으로서는 상관이 있겠지만 개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런 힘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 개념으로 공부하면 수학 성적은 안 좋을 것이다. 이건 오해했습니다.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기존의 공부 방법 때문에 그래요. 기존의 공부 방법이 유형만 잔뜩 푸는 애가 있고 한 문제를 가지고 막 고심하는 애가 있어요. 그럴 때 이 한 문제 갖고 막 고심하는 애가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기존의 공부 방법이 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기존의 공부 방법이 뭐가 잘못됐냐면 유형을 잔뜩 푸는 사람은 개념 없이 유형만 풀어서 생각하지는 않는데 많은 유형들을 풀어서 똑같은 문제가 나왔으니까 시험을 잘 맞는 거고요. 그 밑에 개념 없이 문제만 막 고민하면 집요함은 잘하는데 개념이 없으니까 수학 실력이 안 자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제를 많이 푸는, 그러니까 유형을 많이 푸는 애보다도 얘가 더 안 나옵니다. 얘는 집요함이라는 게 막 커져가고는 있어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힘들은 커져가요. 힘들은 커져가는데 정작 개념으로 안 배웠기 때문에 수학 실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개념으로 배우면 학교 성적이 안 좋다라고 하는 오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개념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풀면 기술은 언제 익히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개념을 가지고 가장 올바른 방법이에요. 개념을 배워요. 주한원상과 주한우 개념을 한 뒤에 이걸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풀어요. 풀고 나서 그러면 한참 돌게 될 거예요. 그거를 다시 풀어요. 다시 풀면 아이가 기술을 만들어낼 겁니다. 아니, 기술은 당연히 만들어져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기술이 만들어지는 것이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학교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에 그 중간 난이도의 문제로 잠깐 내려와요. 우리가 지금 심한 문제, 어려운 문제 풀다가 학교 시험은 이런 심한 문제가 아니라 중간 난이도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심한 문제를 풀다가 중간 난이도의 문제를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뭐 유형의 문제집들 이렇게 풀 때 아이가 금방 풀어요. 그리고 그 유형의 문제집 사실 다 풀 필요도 없습니다. 다 풀면은 또 그런 나쁜 기술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본의 개념을 배웠는데 개념이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빨리 푸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도록, 그러니까 동일한 유형 10개만 있다면 그 10개 중에서 이 개념은 여기서 이렇게 적용되고 있구나, 이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한 2개 문제만 풀어볼까? 이런 식으로 중간 난이도의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다 끝나는 거죠. 학교 시험까지도 다 잘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학교 시험이 없다 그러면 중간 난이도 문제 안 풀어도 됩니다. 그냥 개념을 가지고 심한 문제를 곧장 가도 됩니다. 원래는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개념을 가지고 쉬운 문제부터 조금씩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서 고난이도 문제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기존의 공부 방법들이 이거를 모두 다 하게 되면 아이가 지쳐서 못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개념 배우고 중간 난이도의 문제를 풀게 되면 누군가가 그 푸는 기술을 알려주게 될 거라서, 그러면 그 중간 난이도의 문제들을 풀면서 기술을 익히게 돼요. 그러면 기술을 익히는 순간 개념을 못 익혀서 이 아이들이 그 심한 문제로 나갈 수 있는 힘들을 못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념으로 공부하는 이유는 처음 보는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고난이도의 문제를 풀려고 개념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배우고 곧장 심한 문제를 가서 기술이 들어가는 것 없이 개념만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자. 그리고 이 문제를 설사 못 푼다 하더라도 내가 문제가 뭘 하는지는 알아내겠다. 이게 된다면 개념이 점점 쌓이고 문제가 뭘 하는지 물어보는 걸 알기 때문에 머리가 생각하는 아이로 전환돼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중위권이든 상위권이든 다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수학의 실력을 발전해 나가는 길입니다. 물론 그 하위권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아마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드시긴 할 텐데, 하위권은 대부분 연산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연산과 개념을 조금 기르는 한 몇 개월의 과정들, 그러면서 한두 문제만 이렇게 풀면서 꾹 참고 심한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힘들을 좀 길러나가고 한 6개월 정도면 길러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가 어려운 문제들을 풀고 고민해주고 이런 분위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만 수학의 실력이 자라면서 고등학교를 대비하는 올바른 수학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문제만 잔뜩 푼다든지 애한테 막 생각하라고 윽박질 는다거나 이런 거는 뭐예요? 아니,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요구를 해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개념 없이 그냥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멍 때리는 버릇이나 딴짓하는 버릇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아이고, 차라리 뭐 못 오는 애는 심한 문제 이런 거 시키지 마라,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건데, 사실은 이게 뭐예요?
그 애는 끝끝내 수학 못하라고 고사지내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니 점점 발전해 가야만 잘하는 아이로 되지 않을까. 제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수학의 실력을 점점 무슨 하위권이고 중위권이고 상위권이고 그 문제가 갈라서 어떤 애는 가고 어떤 애 가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점점 자기 딴에는 좀 더 어려운 문제로, 예를 들어서 뭐 블랙라벨을 문제를 푼다라고 할 때도 이렇게 하면 돼요. 중위권이나 하위권이 기본적인 거 기르고 거기 갔다. 그러면 애한테 그러면 돼요. 네가 제일 만만한 걸로 문제를 택해서 해봐라. 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 만만한 거 있고 하나씩 생각해 갈 수 있는 거가 있는 거고, 또 네가 골라서 해봐라 그러면 어때요? 자존감이 있는 애는 그 중에서도 어떤 거 할까요? 더 어려운 문제를 하겠죠. 그리고 쉬운 문제를 막 풀다가도 어때요? 자존감이 좀 살아나면 어려운 문제에 도전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막 풀게 되면 급기야는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로 될 가능성도 열립니다. 저는 뭐 수학을 좋아해야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길들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온전 차단당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심화는 반드시 해나가야 되고, 그것이 무슨 잔뜩씩 하라 소리가 아니라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들을 키워나가는 것,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무슨 심화 문제가 소수의 일부 상위권들만 하는 문제라고 치부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